used to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번역하지?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번역을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곤 했던 것 다국적 기업이라고. 점차 되고 있는 중인데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지. 자, 동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를 뭐를 갖고 구성했냐면 관계대명사 what을 가지고 구성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what이 전체 문장의 주어일 땐 이거를 3인칭 단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여기에 단수동사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조건이 있어. 여기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일 때만 그러는 거야. 만일 말이야 똑같이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한 전체 문장의 주어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왔지, 그지? 그럼 여기서 동사도 복수동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봐봐. 관계대명사 what으로 시작한 주어 동사가 뭐냐? 문장 끝에 명사가 복수로 붙었단 말이야, 지금. 동사는 복수동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이 점차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그와 같은 회사들 가운데서는 두 개의 낱말을 합쳐서 그냥 국적 이러자. 국적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첫째, 그 회사의 역사. 두 번째,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는 얘기지. happen이라는 동사 다음에 locate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자 밑으로 happen 다음에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써서 해석은 이렇게 우연히 뭐뭐하다. 자 문법이 아니고 수거니까 외워줘야 되고 그러면 일단은 locate가 들어갈 때는 to 부정사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locate가 위치하다가 아니라 위치시키다야. 뭐뭐를 자연스럽지? 을일이 들어가서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타동사인데 여기서 지금 문장이 끊겼거든? 그러면 결국 locate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 없는 타동사는 무슨 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나? 수동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happen 때문에 to 부정사가 나오도 이렇게 수동태 to 부정사. 자 그러면 다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국적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두 가지에 의존하는데 첫째 그 기업의 역사 그리고 그 기업 회사의 본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삼성의 본부는 서울에 있으니까 한국기업 국적이 애플의 본부는 뉴욕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 미국기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적이 의존하는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해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the letter는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letter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전자 후자 할 때 그 후자를 가리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가리키나? 기업의 국적이 의존하는 두 번째 요소 본부가 어디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화살표 찔러두고 자, 가가 의미하는 것, 회사의 본부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국적, 미국에 있으면 미국 국적.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왔단 얘기야. 이 후자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determined 결정이 되는데 즉 회사의 위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가 결정되는데 어떻게 결정되냐면 옛날에는 경제적 기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이제는 경제적 기능성보다는 지역의 세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무슨 말이야?
세금이 싸면 쌀수록 거기에 회사의 본부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최근에 소동, 미국 회사가 옮기고 있다고 자신의 법적인 본부를 어디로 옮기고 있나? 원래는 미국에 본부를 둬야 되는데 버뮤다라는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유는 순전히 세금 싸게 받으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사를 골라내기 위해선 주어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버스 자체는 S로 끊는 단수로 봐야지. 또 S로 끝났다고 복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3인칭 단수 주어, 그렇다면 is가 정답.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애플이 본사를 미국에 두던, 미국의 애플이 본사를 버뮤다에 두던, 미국의 애플이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똑같거든. 어떤 행동을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휴대폰 만드는 게 바로 애플의 행동 아니야.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동에 관해서는 본사가 미국에 있든 버뮤다에 있든 그게 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큰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국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맞나 적나 의미하는 바가 거의 없지. 미국에 있어도 애플이고 버뮤다에 있어도 애플인데 뭐. 예측하다 프리딕트를 지금부터 2 플러스 원형으로 쓰느냐 부정사 2 플러스 ing를 쓰느냐. 그런데 when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때문에 when it comes는 반드시 to와 결합하거든. 밑으로. 그래서 when it comes는 반드시 to와 결합하는데 to 이하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야. 어디에. 여기가 동사였으니까 이런 번역이 나올 것 같니? 명사였으니까 이런 번역이 나올 것 같니? 어디에. 명사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to 플러스 ing 형태가 나와서 예측에 관한 한 to predicting이 되는 거지, 원형이 아니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기원했던 장소,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여권의 국적. 다시 말해서 최고 경영자가 미국 국적의 여권을 갖느냐, 버뮤다 국적의 여권을 갖느냐,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여권을 갖든 버뮤다의 여권을 갖든 그 경영자가 하고자 하는 기업적 행동은 휴대폰 만드는 거니까, 애플로 따지게 되면. 차이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한 번 더 when it comes to 플러스 원형이 아니라 ing. 뭐에 관한 한?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한. 잘 봐도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종종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자,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미국에 있으면 미국 소유권, 버뮤다에 있으면 버뮤다 소유권,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럴까? 소유권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야. 국적과는. 이해되니?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노키아라는 제품도 애플이 나오기 전에 제일 유명했던 휴대폰이거든. 필리핀 회사야. 그러면 노키아가 필리핀 회사니까 그 회사의 주권은 필리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노키아를 미국 회사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지. 엄연히 필리핀 회사지. 노키아가 만드는 휴대폰이 미국 휴대폰이 아니라 필리핀 휴대폰이라고.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국적이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느냐와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국적 회사에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그랬지? 사소해지고 있다고 봐야 돼.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한 이랬지. 세금이 아니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페이지.